예, 유전자 문제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 그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그다음에 요 과정들을 다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응용으로 푸는 건데, 응용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약간 통계 문제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그래 어려운 건데 차분하게 하나씩 풀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동일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감수 분열이고요. 하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는 어, 이 사람의 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그냥 세포.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H,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DNA 상대량은 일반적으로 염색 분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염색 분체의 개수를 그냥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얼은 기억에서 이 세포들은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서는 어떤지 모르고요.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H와 H, T와 T는 서로 대립 유전자다. 네, 그렇게 되죠.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면 이 DNA 상대량을 보면요. 일단 똑같은 사람의 세포니까요. 일단 H가 있다는 게 있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스몰 H도 있어요. 근데 라지 T도 있고요. 근데 스몰 t는 확실히 없다는 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의 유전자 표현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스몰 t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놈이 하나의 유전자형이고 요놈이 하나의 유전자형이니까요. 요거를 그림으로 이거를 우리가 상동연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와 H가 어떤 유전자의 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스몰 h는 상동연습체로 옆에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염색분체가 둘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T는 그 엄마한테서 받은 게 아빠도 라지 T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H 스몰 h, 라지 T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거고, 어, 이걸 염색체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염색체가 아마 상동염색체가 두 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봅시다. 우선은 여기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면 라지 HH 여기 개수를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요. 여기 두 개 더한 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놈들은 같은 상태이긴 뭐 우리가 그 분열을 할 때는 어쨌든 다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요거 두 개 개수가 요거 두 개를 합한 개수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0, 1은 1이죠. 1이죠. 이건 2죠. 이것도 2죠. 이건 4죠.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2죠. 얘도 2죠. 이런 식으로 두 개 합하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H가 아까 여기 DNA 상대량의 염색 분체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H가 두 개고 스몰 H가 두 개. 딱 이거예요. 요거 두 개, 두 개.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T가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게 모습 그대로는 체세포 분열에서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거죠. 체세포 분열은 원래 완전한 거에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됐잖아요. 그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요거는 H, 스몰 h 하나씩, 그리고 얘가 이제 분해됐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한쪽만 이렇게 어, 체세포가 분열이 됐다고 하면은 얘는 염색분체 하나 H, 그 다음에 스몰 h 하나, 라지 T 하나, 라지 T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가 하나, 이게 둘, 0. 이게 4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감수분열인데, 감수분열은 감수 1분열하고 2분열이 있어요. 1분열은 쌍동염색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고요. 2분열은 쌍동염색자 분리된 쌍동염색자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쌍동염색자 분리됐으면 요거하고 요거 하나가 해서 H가 두 개, 스몰 H 두 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지금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감수 2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수 2분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이미 한번 분리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요 하나가 먼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수 1분열이 했을 때는 요놈하고 지금 보면 요놈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요게 분리되면은 H가 두 개죠. 그래서 H 두 개. 그 다음에 요것도 분리면 T가 두 개겠죠. 두 개. 그래서 얘는 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요. T는 하나가 될 거고요. 스몰 h는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요 두 개가 분리가 되면요. 그래서 얘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면 다 됐죠. 그럼 보기를 풀어봅시다. 자, 리을은 어딨죠? 리을이 어딨죠? 리을은 i다. 리을이 있네요. 여기 리을은 i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T의 DNA 상대량은 디귿은 지금 요 상태라고 그랬죠. 요 상태. 디귿은 T의 DNA 상대량은 4다. T의 DNA, 여기 있는 물음표를 물어본 거예요. 4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2가 되는 과정과 3이 4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올라옵니다. 모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자, 1이 2가 되는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맞죠? 3이 4가 되는 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맞죠? 그리고 1과 2는 아까 감수 2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수 2분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려놓고 DNA 상대량이 염색 분체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따져나가면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계도에서 유전병이 있는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어떤 유전병이 있는 집안의 가계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하얀색은 정상, 진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전병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는 여자, 네모는 남자.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우선 이 유전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대립유전자를 라지 A하고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우성이고요. 스몰 A는 열성이죠. 여기서 보면은 유전병 있는 사람이 적은 걸로 봤을 때는요. 이게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게 열성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유전병이 있으려면 얘는 스몰 A가 돼야 되죠. 멘델르 유전책 아시죠? 그래서 유전병이 있으면 열성이 발현하려면 열성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아마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여기 있는 요 놈은 유전자형이 어떤지 모르죠. 어쨌든 라지 A하고 AA 또는 스몰 A인데 얘가 만약에 둘 다 AA가 되면요. 얘는 여기 밑에서는 요 자식들은 절대 유전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스몰 A가 있어야지 얘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한테서 A하고 A 이렇게 생리세포 분리는 되고요. 아빠한테서 라지 A, 스몰 A 분리돼서 이렇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소가 만나가지고 이제 개체가 될 텐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능한 것들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A가 되면요 무조건 다 라지 A가 되니까요 발현이 안 되는데 여기 발현된 걸로 봤을 때는 얘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AA가 되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라지 A, 라지 A 두 개 있을 수는 없어. 열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라지 A, 스몰 A고요. 얘도 라지 A, 스몰 A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딸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다시 낳은 자식이 딸이 유전병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남자도 AA일 수는 없어요. 그죠? 남자도 A하고 스몰 A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A가 나오고요. B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여기가 AA일 수도 있고요. 또는 AA도 둘 다 지금 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자. 이 유전병은 정상인 열성이다. 정상인 열성이라는 이유는 여기 하얀색이 더 많다는 거죠. 자식들이 더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유전병은 열성인자라는 거죠. 열성인자는 열성은 열성끼리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발현이 됩니다. A에서 유전병 대립인자가 있다. A는 요거죠. A는 유전병 대립인자라는 거는 유전병 대립인자라는 거요. 스몰 A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몰 A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유전병 대립인자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다. 자, 봅시다.
B는 지금 요거와 요거 두 개의 자식이죠. 그러면은 엄마는 라지 A 또는 스몰 A의 생세포가 나올 거고요. 아빠는 라지 A하고 마찬가지 스몰 A 생성하고요. 이 두 개가 정자와 난소가 만날 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라지 AA가 만날 수도 있고요. 라지 A하고 스몰 A가 만날 수도 있고, 또 라지 A가 스몰 A가 만날 수도 있고, AA가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전자 대립인자가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유전자 대립인자가 있는 건 3가지 경우죠. 3가지. 그래서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유전병 대립인자, 유전병 대립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니까요. 없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유전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생식세포 분열에서 요 A 하나의 상동 연쇄체를 표현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상동 연쇄체가 2개가 이렇게 있다가 생세포는 요거 2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걸 놓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남자와 정소가 이렇게 이런 생세포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이것도 엄마하고 아빠의 정자 난수가 어떤 걸 만난지 모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죠. 네, 네, 다음은 ABOC 혈액형과 유전병을 같이 섞어 놓은 겁니다. 아주 더 어렵죠, 그죠? 어렵긴 하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봅시다. 자, ABOC 혈액형은 어떤 형태냐면요, 이래요. A하고 B는 서로 같은 형태고요. O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형은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요. AB형은요 AB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 O형은 오로지 OO만, 그러니까 O가 가장 열성이고 A하고 B는 같은 우성이에요. 같은 크기를 가진 우성. 그게 ABOC 혈액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력 이렇게 돼 있고, 유전병이라는 기억이 안 유전병인데 이것은 성연색체도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선연색체도 존재. 우리가 성연색체는 X 연색체, 그다음에 Y 염색체 2개가 있죠. 이게서 XX 2개면 이게 여자고요, 그죠? 그다음에 XY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Y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성연색체에 존재한 유전병은요, 다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다 X의 염색체, X의 그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ABO식으로 보면요, 여기가 O형이잖아요. O형은 OO만 된다 그랬죠. O형만 되고. 그다음에 AB형은 AB만 돼. A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가 B형이라는데 이 B형은 BO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잘 모르고 밑에서 여기까지 보고 밑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B형하고 여기 아마 A형인지 B형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서 보면 이게 A하고 엄마 A하고 B, 그 다음에 O 이렇게 이제 생세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건 AO, BO, AO, BO. 그래서 O형하고 AB형이 결혼을 하면요, A형 자식은 A형 또는 B형만 나올 수 있어요. A형 또는 B형만. 그리고 나오는 형태도 AO죠, 그죠? AO, BO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AB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또 딸이 또 남편을 또 결혼을 해가지고 B형 남자가 결혼했는데 O형이 나왔어요. 이게 O형이 나오려면요, 얘는 무조건 BO여야 됩니다. 얘가 BB면은 O형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O는 무조건 OO만 가능하니까요. OO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가 BO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도 무조건 AA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O형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A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B형하고 여기가 이 사람이 A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A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얘가 A형이니까 여기 A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놈은 요 2개 사람이 결혼한 거니까 A형의 형태로 나오겠구나. B형은 O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BO구나.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하나씩. 자, 그러면 이렇게 유출하는 겁니다. 이걸 대충 이제 모든 사람들의
혈액형이 나왔죠, 그죠? 얘도 아마 AB, 그러니까 얘도 아마 AO형이겠죠. 그리고 뭐냐면 뭐 AO, BO 하면 AB, BO, AO, OO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A형은 AO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4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동형접합이라는 거는요, 형태가 같은 게 두 개가 붙었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A는 동형이에요. 스몰 AA도 동형이에요. BB도 동형이고요. 근데 AO 이거는 이형 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4는 A하고 O니까 이형 접합이 동형 접합이 아닙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죠. 유전은 성년 해체에는 무조건 X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유전병만을 따지면은요, 남자는 유전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는 XY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 유전병이 있으면요, 그 성년 이런 그 성년해체 유전병 하면 무조건 X 염색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X 다시의 Y인 거죠. 그러니까 X 다시가 하나 있는 건데, X는 정상이고요. X 다시는 유전병을 발현하는 유전 인자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XY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X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남자가 유전병이 있으려면요, X 다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AB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도 보면 남자도 이것도 마찬가지, 남자는 마찬가지 A 다시 X 다시 Y예요. 자, 그러면 여기 B형의 남자는요, 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XY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Y가 남자에서 왔고 X-가 와야 되니까 이 여자는 여기 이 여자는 무조건 X-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유전병이 없기 때문에요, XX-일 겁니다. 여자는 XX잖아요. XX가 여자니까. 근데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네, 그러면 7이 유전병을 7이 유전병 기억 대립유전을 가질 확률은 2분의 1이다. 봅시다. 엄마가 XX-고 아빠가 XY니까요. 그러면 X, X-, XY. 그러면 정자 난자 만날 확률은요, XX 만날 확률이 있고 XX- 만날 확률이 있고 XY, X-Y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총 네 가지 경우 중에요, 대립유전을 가질 확률은 7은 이 7은 이 두 사람의 이제 자식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립유전자 있는 사람은 여기 X 다시 하나, 여기 X 다시 하나 두 개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확률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은 6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 6은 여기죠? X 다시는 1에서 유리한 거. 자, 이 X 다시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빠는 정상이니까 엄마한테서 왔겠죠? 이 엄마가는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예요, X-를. 그쵸?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XX겠죠? 그래서 그 1에서 유리한 것이 맞죠. 이 두 개는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Y는 아빠한테서 받았어야 되니까요. X-는 엄마한테 왔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엄마 아빠에서 아빠한테 X-가 있으니까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그래서 1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네, 또 가게 된 문제네요. 자, 생맥유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록생맥을 얘기하는데, 생맥유전은요, 반드시 이 X 연색체, X, 그러니까 성연색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응되는 게 X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립유전자인 거죠. 정상 대립유전자, 이놈의 생맥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 지금 남자들만 다 생맥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정상인 엄마 아빠에서 저기 생명인 게 왔으니까 여기 남자는 일단 XY겠죠? 이건 정상이면 다 이렇게 XY입니다. XY인데 이 아들은 아빠한테서 Y를 받았고요. 엄마한테서 X-를 받았을 거니까요. 엄마는 이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서 Y를 받아서 이 남자는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다시,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보면은, 이, 이, 이 사람은 아빠한테서 Y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X 다시를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X에 X 다시죠. 생명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생명인자는 아니고 하나는 생명인자 이런. 그래서 여기 X 다시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이건 또 아빠한테서 받은 거죠.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1의 생명 유전자는 여기 1의 생명 유전자는 X 다시는요 5를 거쳐서 이 X 다시가 어디 갔죠? 여기로 갔죠, 그죠? Y는 아빠한테서 받으니까 엄마한테 이걸 받았겠죠? 아니죠. 여기 있는 요 놈이 딸을 여기 5를 거친다는 게 딸은 요 X 다시 아빠는 없으니까요. 엄마한테서 받았고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받은 거를 요 아들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아들은 Y 있고 엄마한테서 X 다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거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 가게들 생명 유전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여성은 모두 5명이다. 여기 9번도 한번 해볼까요? 9번을 보면은 얘는 무조건 XX 다시죠. 네. X 다시에서 하시면 생명일 거니까요. 근데 인자는 반드시 하나 가지게 됩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가 XX일지 또는 XX 다시일지는 몰라요. 왜냐면 XX더라도 두 사람 다 정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X 다시여도 두 사람 다 정상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한테 여기 X 하나 받고요. 얘는 XX 다시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XX일 때도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유전자가 확실히 가지고 생명 유전자 확실히 가지고 있는 여성은요. 여기 9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하고요. 1번입니다. 3번하고 8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은 3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1이 5와 같은 11은 X-Y죠. 5는 X-X죠. 유전자를 가진 여성과 결혼할 경우, 그러니까 요 11이 엄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 때 태어난 딸이 뭐 생명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우선 또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되죠. X-Y. 11은 X-Y니까요. 그다음에 5는 X-X죠. X-X. 두 개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한테서 이걸 하나 받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받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딸이 생명이려면 하나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딸은 모두 생명이라는데 딸은 지금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생명이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D역입니다. 할만하죠?